다음은 확률 모델인데요. 확률 모델은 벡터 모델보다 성능이 더 좋다라고 초기에 등장했을 때 그런 얘기들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확률 모델은 조금 색다른 면이 있는데요. 개념 자체가 우선 ideal answer set, 어떤 주어진 쿼리에 대해서 A and B를 검색했어. 그것에 대한 아이디어란 정답 문서 집합을 정의를 해야 돼요. 그 집합을 R이라고 하고요. 이제 relevant set, 즉 검색되어야 되는 문서 집합이죠. relevant set. 이 relevant set에 속하지 않은 문서들은 non-relevant set이 되겠죠. 이렇게 쿼리의 정답 셋, 비정답 셋,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고요. 개념적으로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 쿼리 벡터하고 문서 DJ하고 유사도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 유사도 계산 방법의 차이일 뿐이에요. 벡터 모델에서는 뭘로 계산했어요? 코사인 유사도 계산했었죠. 근데 여기서 확률 모델은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확률 값으로 계산을 한다는 거죠. 그 DJ하고 Q가 유사할 확률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를 그 확률 이론에 의해서 유사도 계산식을 만들어 본 것인데요.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 DJ라는 문서가 물론 이제 쿼리 Q하고 연관된 DJ라는 문서가 정답셋에 검색어 Q에 대한 정답셋에 속할 확률 나누기, 이 DJ라는 문서가 R반은 뭐예요? 여집합이죠. 비정답 집합, non-relevant set, 비정답 집합에 속할 확률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게 필요하냐면 DJ가 정답 집합에 속할 확률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아까 이제 gold, silver, truck이라는 쿼리가 들어왔었잖아요. 그걸로 검색한 문서 정답셋이 많이 있어. 근데 이제 어떤 DJ라는 문서가 거기에 속할 확률을 어떻게 계산할 것 같아요? DJ라는 문서에서 출연한 그 세기너들이 뭐 몇십 개 있겠죠. 이 세기너들이 정답 집합에 출연하는 문서들의 세기너에 얼마나 속할 것이냐라는 것에 의해서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DJ에 출연한 그 수십 개의 세기너들이 비정답 집합에서도 매우 많이 등장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서 DJ가 비정답 집합에 속할 확률로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유사도 계산이 훨씬 더 정교하게 계산될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우리가 유사도 계산 함수를 구현한다고 하자. 인자가 DJ하고 Q가 있으면 계산식에서 DJ하고 Q가 있어야 되는데 Q가 없잖아요. Q 대신 Q 지리어에 대한 정답 집합 R하고 비정답 집합 R바에 이 지리어 Q라는 부분이 감춰져 있는 거죠. Q에 대한 정답 집합, Q에 대한 비정답 집합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문서 DJ가 주어졌을 때 그것이 정답 집합을 생성할 확률, DJ라는 문서가 비정답 집합을 생성할 확률, 물론 속할 확률이라고 얘기를 해도 되고요. 이렇게 이것을 이제 조건부 확률로 계산을 했어요. 그럼 조건부 확률 계산식을 풀어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조건부 확률은 뭐 베이스 룰이라고 하죠. PA by B에 대한 확률 계산할 때 이것은 PB분의 PA and B로 계산이 되고, 그리고 이것은 다시 PB by A를 계산한 거 가지고 A and B의 확률을 계산하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결국 PA by B는 PB분의 PB by A 곱하기 PA 이렇게 계산이 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 분자 부분, 분모 부분을 각각
이 조건부 확률 계산하는 식으로 하게 되면 공통된 부분이 빠져서 이렇게 계산될 수가 있죠. 그 부분은 이제 식을 풀어서 쓰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 정답 집합 R이 발생할 확률 값을 계산하기는 거의 불가능해요. 비정답 집합이 발생할 확률도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빼버리는 거죠. 이 부분을 빼버리고 근사치로 이 앞분값, 이 값만으로 유사도를 계산하는 거죠. 결국 이제 원래 이 유사도 계산식이 P 알바 DJ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로 P 알바 DJ 이렇게 계산을 했었는데 이렇게 계산한 것은 뭐예요? 이 앞뒤만 바뀌었네요. 정답 집합이 주어졌을 때 그 정답 집합이 DJ를 생성할 확률, 비정답 집합이 주어졌을 때 DJ를 생성할 확률로 나눠준 이런 유사도 계산식에 의해서 지리어와 문서 간의 유사도를 계산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이 식을 계산을 해야 될 거예요. 이 식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의 문제죠. 정답 집합이 문서 DJ를 생성할 확률, 비정답 집합이 생성할 확률로 나눠줘야 되니까요. 그런 부분이 이제 조금 복잡하네요. 왜냐면 문서 DJ 또는 정답 집합 R, 비정답 집합 R 바는 문장들이잖아요. 문장들 여러 개 단어들로 구성된 스트링인데 back of words라고 하더라도 단어들의 back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문서 DJ에 출연한 단어들, 정답 집합 R에 출연한 단어들 이런 걸로 계산할 수밖에. 일단 정답 집합이 주어졌을 때 여기서 KI라고 표현한 것은 문서 DJ에 출연한 각 단어들이 K1, K2 키워드의 앞자로 K1, K2, KN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정답 집합 또는 비정답 집합이 각 단어들을 생성할 확률은 계산할 수가 있어요. 왜? 이 정답 집합에 단어들이 중복해서 여러 번 나타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체 단어가 개수가 몇 개고 그 중에서 KI라는 것이 3번 나타났다. 그러면 전체 출연 빈도분의 3 이렇게 해서 이 KI, 이 단어에 대한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알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결국 DJ 문서 자체에 대한 출연 확률을 계산할 수 없으니까 독립 확률로 계산을 해서 R이 각 K1, K2, K3 각각에 대한 출연 생성 확률들을 그 N개만큼 곱해서 이렇게 R이 DJ를 생성할 확률을 계산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 키워드가 KI가 정답 집합 아래 한 번도 출연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정답 집합에 출연했을 경우, 안 했을 경우에는 R이 K바를 생성할 확률로 계산을 해줘요.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각 키워드들에 대해서 정답 집합이 그 키워드를 생성할 확률, 생성하지 않을 확률들을 모두 다 곱하는 그런 방식으로 계산을 하는데 사실 이것도 계산하기가 쉽진 않아요. 쉽진 않아서 또 근사치로 구하게 돼요. 근사치로 구하게 되는데 이 부분 수식을 결국 이렇게 좀 복잡하네요. 그리고 결국 이 가중치 값들의 곱, 쿼리에 출연하고 쿼리에 출연한 거, 문서에 DJ 출연한 그것들은 둘 다 0이 아니겠죠? 둘 중에 하나라도 0인 경우에는 0으로 변제될 테니까요. 그것들의 가중치. 벡터 모델이었죠, 그게. 벡터 모델인데, 그 벡터 모델에서는 이, 양쪽 모두 출연한, Q하고 DJ 모두 출연한 것들의 웨이트의 곱들의 합으로만 했었는데, 그 곱들의 합으로 하지 않고 이 곱에다가 요 부분만큼을 더 곱해준
그래서 조금 더 정교하게 유사도를 계산하는 그런 방식이 확률 모델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 확률 모델을 계산하는 것도 수식 좀 복잡한데요. 그 확률 값을 미리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초기 확률 값을 모두 0.5로 주고 정답 집합에 나타난 단어들은 초기 확률 값을 0.5로 주고 비정답 집합에 나타난 것들은 전체 빈도분의 KI의 빈도 형태로 일단 초기 값을 주어서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계산을 해요. 다시 한번 계산하면 이제 이 값이 달라지죠. 달라지면 그러면 이제 또 다시 계산하고 이렇게 해서 확률을 계산하는 방식인데 또 이것도 조금 더 정교하게 할 수가 있는데요. 네. 하여튼 이 V는 이제 정답 집합에 출현한 단어들의 빈도수, 전체 빈도수 분의 KI가 정답 집합에 나타난 빈도수로 이렇게 확률을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 확률값이 0인 경우가 발생하니까 확률값을 0으로 만들어버리면 아까 이제 곱하게 되잖아요. 곱했을 때 0이라는 값이 하나라도 있으면 0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스무딩 기법을 통해서 최소한 빈도가 0이라고 하더라도 0.5라는 값을 주어서 이렇게 해요. 그랬을 경우에 그러면 이제 분모도 하나 증가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조금 이제 수식이 약간 수정되는 그런 부분이 있긴 하죠. 또는 이제 0.5로 안 하고 값을 0.5로 하는 것은 좀 그렇다. 발생 확률을 더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전체 빈도수분의 그 단어의 빈도수만큼을 미니멈 빈도 0인 경우에도 작은 값을 주자 뭐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주어진 쿼리에 대해서 확률 모델은 주어진 쿼리에 대해서 정답 집합이 그 쿼리에 속한 각 단어들을 생성할 확률, 비정답 집합이 그 단어를 생성할 확률로 나눠준 그것들 키워드가 여러 개니까 각각의 것들을 곱하는 이런 형태로 구하게 되는데 이제 뭐 확률 모델이 좀 장단점이 있다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벡터 모델보다 방금 전에 벡터 모델 여기에다가 이 값을 더 곱해줘서 새로운 정보가 추가된 거죠. 새로운 정보를 추가시켜서 하면 유사도 계산할 때 더 정확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요. 그냥 장단점에 대해서 이게 지금 자연어 처리라든지 검색 관련된 것은 어떤 것들이 명확하게 정의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다 성능이 좋다, 전반적으로 성능이 조금 못하다, 뭐 이런 그런 차이라서 어떤 모델이 우수하고 어떤 모델이 나쁘고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볼린 모델하고 벡터 모델, 또 이제 확률 모델 등을 비교를 해보면 볼린 모델은 여기서 확장 볼린 모델을 얘기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벡터 모델이 전반적으로 보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우수하더라 뭐 이런 얘기고요. 그럼 벡터 모델하고 확률 모델을 비교했을 때는 어떤 모델이 더 좋으냐? 크로프트, 썰튼 이런 분들은 이 정보검색 분야에서 유명한 학자인데요. 크로프트라는 연구자는 확률 모델이 조금 더 성능이 더 좋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썰튼이나 머클리라는 사람들은 연구자들은 벡터 모델이 확률 모델보다 general collections 일반적인 문서들에 대해서는 벡터 모델이 확률 모델보다 조금 더 우수한 것 같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해요. 그래서 결국 도토리 키재기인 거죠. 어떤 모델이 절대적으로 더 우수하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뒷부분에 이제 확률 모델에 대해서 계산한 예를 간단히 보여드린 건데요. 정답, 물론 키워드, 쿼리가 먼저 주어져야 되죠. K1, K2 두 개의 쿼리가 주어졌고, 문서들이 주어졌을 때, 그때 이제 이 쿼리에 대한 정답 집합이 있다고 가정하고, 각 정답 집합이 K1 단어의 출현 확률,
알바에서 K1이 출현할 확률, K2 출현할 확률, 알바가 K2를 출현할 확률,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가정했을 때, 그때 이제 1, 2, 3, 4, 5, 5개의 문서 중에서 D2, 물론 5개는 D2하고 D4, 2개가 정답셋이라고 가정한 거고요. 2개가 정답셋을 가정했을 때, 이렇게 이제 각 키워드들에 대한 확률 값을, 출현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출현 확률은 아까 얘기했듯이 전체 개수분의 그 키워드의 빈도수로 계산을 하면 되고요. 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조금 전에 벡터 모델에서 설명했던 골드, 실버, 트럭, 문서 1, 2, 3, 3개가 있는 그것에 대해서도 확률 모델을 가지고 계산한 예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계산식은 복잡하기 때문에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확률 이론에 대한 건데, 여러분들 요즘은 대부분 다 아는 것 같더라고요. 기하 벡터 듣고 오면 조건부 확률 얘기하는 거예요. 조건부 확률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 설명이에요. 기하 벡터, 확률 통계에서 배웠던 조건부 확률, 베이스 이론이라고도 하죠. 여기서 이제 예를 든 것은 예전에 박찬호 선수가 LA 다저스에서 유명한 투수였잖아요. 박찬호 선수가 등판했을 때 이길 확률, 다저스가 우승할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예측하는 그런 얘기인데, 이게 이제 박찬호 선수들이 날이 좋은 날 이길 확률, 박찬호가 나왔을 때 이길 확률, 날씨가 좋고 박찬호가 나왔을 때 이길 확률을 계산해보자. 이게 주어져 있을 때. 그런 이제 조건부 확률을 수식으로 구해본 그 예죠. 그래서 이제, 이겼을 때, 써니 앤드 찬호가 등판했었어. 그런 확률을 구하려면, 이건 이제 앤드 조건이죠. 날씨도 좋고 박찬호가 선발 투수로 나왔을 때, 이겼을 때 등판했을 확률을 계산식으로 써본 거고요. 패했을 때, 날씨도 좋고 박찬호가 등판했을 확률 계산하는. 그래서 이제 그 확률들을 계산하는 건 좀 복잡하네요.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해서 조금 전에 오늘 LA 다저스가 경기를 하는데 날씨가 좋았어. 그리고 박찬호가 선발 투수로 나오는데 그랬을 때 이길 확률을 계산하자는 그 과정을 설명한 겁니다. 자세한 것은 생략하겠습니다.